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박병상 인천도시 생태환경연구소장을 모시고 마지막 시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가장 궁금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박병상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태 공동체를 위한 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함께하면서 참 지구에 대해 걱정도 많이 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각 분야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에너지 안 쓸 수 없죠. 네. 인간은 털을 벗어 버린 다음엔 에너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과거 우리 조상의 삶에서 한번 대안을 한번 쭉 찾아봐야겠죠. 네. 최근 재작년에 서울에서 EZ 하우스라는 걸 노원구에 만들었어요. 예. EZ 하우스요. EZ 네. 이제 에너지 제로라는 말을 뭐 이렇게 재밌게 EZ라고 줄여서 한 건데요. 예.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제로다. 네. 이런 얘기죠. 오, 그런 주택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오래됐어요. 네. 독일은 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자주 가게 될 기회가 있습니다. 독일은 관광지는 별로 간 적은 없어도 그런 쪽에 독일 사람들이 참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반겨하고 그러다 보니 자주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패시브 하우스라고 많이 그러는데 네. 들어오는 에너지 받아들이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우선 관공서부터 의무화. 예. 왜 관공서냐? 관공서는 좀 투박해도 뭐 상업적으로 잘 안 팔려도 이제 되는 거니까 예. 관공서에서 시작을 하면 자재도 설계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정리가 되고 세련이 좀 뭐 안정화되고 값도 떨어지고 이쯤 되면 상업성도 생기고 네. 사람들도 알게 돼요. 이게 단가가 올라가도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네. 알게 되고 이제 일반 주택까지도 확장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놀라는데요. 네. 전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난방이니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그 나머지 석유나 뭐 석탄 뭐 등등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그 에너지의 10%만이면 충분하다. 전기료 한 달에 뭐 20만 원 들어갔다. 예. 뭐 이것저것 합해서 2만 원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했어요. 노원구 말고도요? 노원구 말고 노원구 전에 뭐 한 10년 전쯤에 그 강원도 홍천 거기 살든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예. 우리나라 마을 중에서 가장 춥다네요. 거기에 50평짜리 집을 딱 지은 분이 계세요. 네. 많은 연구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자재도 개인적으로 지으신 거죠? 그렇죠. 예. 자재도 뭐 우리나라에 없는 데가 또 수소문해 가지고 만들고 다 전시도 하고 책도 썼어요. 거기에는 뭐 장작 한 더미, 그러니까 뭐 한 30cm 정도 되는 나무 길이도 30cm 그걸 쪼개 가지고 그 배지 깔아놓은 게 있는데 네. 거기 그것도 특수 제작한 거긴 해요. 그걸 탁 태우면 보름 정도는 20도에서 18도 정도 사이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쌀쌀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게 익숙해지면 그 정도 괜찮거든요. 그 정도 봄, 가을 날씨니까. 네. 그래서 견디더라고요. 와. 근데 거기는 뭐 좀 나쁜 건 있어요. 어떤 제 건가요? 생각에는 네. 단열이 철저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하고 차단돼 있어요. 공기가. 환기는 좀 환기가 어렵나요? 예. 강제 환기를 해야 되죠. 강제 환기. 그리고 배치가에 들어가는 공기 예. 이거 바깥에서 주달아야 돼요. 안에서 했다가는 질식사한다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은 뭐 전체로 보면 사소한 거니까 그리고 50평짜리면 넉넉하겠죠.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여기저기서 집니다. 이제 뭐 괴산에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기도 했는데 전부 다 수입이었어요. 뭐 소재도 요즘 많이 다양해졌고 스티로폴 같은 거 말고도 콘크리트 비슷한 듯 콘크리트는 아닌데 네. 비슷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수입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연구를 하면 많이 나아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노무 이제트 건물은 에너지제로 하우스는 다세대고 한 200개 정도 가구가 되고요. 오, 꽤 그리고, 많네요. 예, 그리고 평수는 좀 작고 이제 요즘 평소 안 쓰니까 한 대략 59평방미터. 아, 그럼 이건- 옛날 평으로 바꾸면 한 20평대 정도 그렇죠, 되나 그 봅니다. 정도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신혼부부들 이렇게 또 혼자 사는 이런 네. 것도 괜찮은데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하여튼 전부 다 국산 자재를 썼답니다. 와, 많이 그 발전한 아주,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력하기에 따라서 예. 좀 지원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세먼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뭐 약간 줄일 수는 있겠죠? 그것도 이제 우리 가장 많은 원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게 많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 그러고요. 많은 연구를 거듭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절반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디젤도 많고 예. 유럽에는 디젤이 완전히 퇴출 지경입니다. 과거에 이제 디젤 승용차가 충분히 뭐 황친환경적이다. 예. 이것이 이제 아니다 하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 디젤을 회피하는 과정에 간다면 우리도 우리나라도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이제 분위기가. 갈 수 있어야 예. 되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뭐 이런 거죠. 자전거 북유럽에 가면은 자전거 도로가 우리보다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헬멧도 안 썼어요. 근데 자동차들이 30km밖에 안 내요. 누가 단속하는 것도 아닌데. 네. 왜냐? 나 조금 아까 자전거 탔고 지금은 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 수 없이 타는 건데 저긴 내 아들도 내 마누라, 내 남편도 타고 다니는데 네. 어떻게 빨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하고 인도하고 별로 뚜렷하게 차이도 없는데 거기다 누가 건널라 그러면 그냥 쫙 서야 되려면 30km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속도를 빨리 가면 안 돼. 속도 빨리 가려면 미리미리 챙겨서 준비하고 대중교통으로 얼른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준비할 때는 미리미리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런 네. 자전거. 도시에서는 그런 자전거로 하고 네. 그러면 직장이 서울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직장이 서울에서 써야 될 것이 있고 지방에서 있을 게 있다면 네. 지방에선 요즘은 또 통신이 좋으니까 서로 이제 공유할 수도 있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바꿔보자. 아까 뭐 지난번에도 얘기하지만 뭐 인천이 서울과 똑같이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인천은 바다라는 바다가 있다. 그죠. 바다의 특징이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인천이 이런 것, 개성을 배려해 주는 거죠. 산간지방에는 또 이런 것이 있다. 또 뭐 해안지방, 섬지방 이런 걸 그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흑산도에서 서울까지 1시간 만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꼭 좋은 거냐. 그건 서울이 빨리 가는 장점은 있을지 몰라도 예. 흑산도는 흑산도만의 가치가 있고 과정에서 즐기는 것도 상당히 많다. 네. 그런 거에 대한 개발. 일부러 걸으면서 요즘 걷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저도 많이 걷는데요. 걸으면 못 보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 이야기도 이제 전에 듣게 되고 네. 그러면서 흑산도까지 가는 과정 하나만 만들어 보자. 요즘 뭐 둘레길 많이 있는데 그걸 마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이야기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흑산도 가면 또 음식도 먹고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뭐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네. 배려해 주는 거잖아요. 네. 흑산도의 개성을 배려해 주고 또 서울은 또 서울대로 또 그 나름대로 좀 일하는 게 있으니까 네. 또 배려해 주고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뭐 그 교통 문제가 이제 줄어드니까 네. 미세먼지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중국이 보면 네. 아 우리도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걸 느끼겠죠. 독일이 옛날에 2차 대전 뭐 준비할 때 루르 지방이라는 데서 뭐 어마어마하게 뿜어댔죠. 예. 영국도 뭐 그 산업혁명하면서 뿜어댔는데 그것 때문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데 이제 천연잎들이 타들어가고 뭐 네. 호수가 오염되고 이랬는데 보상 안 해줬어요. 일단 자기가 제일 심각해요. 독일이든 영국이든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기서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힘도 있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에서 자꾸 뭐라 그러면 한 대 때려주고 싶죠. 네. 내가 당장 힘든데. 근데
그걸 노력하는 거죠. 네. 지금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 방법도 있구나. 서로 정보 고려하면서 배려하면서 노력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많이 노력한다 그러잖아요. 네. 방기분 전 총장께서 한번 갔다 오시더니 한국보다 낫던데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국이 노력하는 건 맞고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국이 더 우리보다 훨씬 기술도 보급도 빨라졌다 그래요. 근데 네. 그 과정이 좀 민주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네. 누굴 배려해 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하면 이거 내가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못하지만 이렇게 가야지 하는 걸 아는데 강제로 이 석탄 못 써. 가스는 무조건 해.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가스를 주입할 수 없고 그래서 얼어 죽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게 정권 그 강제했던 사람이 이 권좌에서 물러나면 네. 다시 허물허물 흐지부지돼요. 예. 사람들이 그걸 알게 만들고 그 과정은 우리가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우리가 이해해 주자. 우리도 이제 그걸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그래서 좀 관심 갖게 해주자. 네. 정보 교환하고 그렇게 하자는 네.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중국도 우리나라도. 뭐 미세먼지 극복도 미세먼지를 좀 줄이는 것도 이게 뭐 배려해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거기 광고들 참 많이 나와요.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뭐 전자제품.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자제품도 필요하면 어린이 시설, 뭐 노인 시설에다가 놔주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엔 그게 아예 필요 없는 쪽으로 가기 위한 잠깐 중간 단계를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또 각자 도생처럼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쫙 그걸로 하면 돼요 하는 식으로 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거죠. 오히려 전자제품 그거 만드는 예. 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는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극복이라고 단정은 못해도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예, 하면. 노력해야죠. 예. 뭐. 말씀 중에 마이크로 플라스틱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의 작은 입자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비닐봉투에 대한 이제 타임즈인가 그림이 있는데 빙상 같이 쫙 바다에 있는 거. 빙상은 10%밖에 안 보이니까 예. 이게 비닐봉투예요. 바다에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두부 사러 가면 신문지로 턱 싸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문 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죠. 종이 신문을 많이 그 신문지로 안 보게 싸주면 됐죠. 고발할지도 몰라요. 뭐 위생상 문제가 있다.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떡하나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여기부터 그러니까 후드 자극권처럼 이쪽에서 콩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터놓고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조금 불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머그컵 뭐 이제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그걸 쓰고서 사진 찍고 뭐 아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했어요. 예.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뭐 여름에 냉커피 좋아하는데 네. 그럼 냉커피는 이 머그컵으로 잘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컵이 크고 이래야 되잖아요, 냉커피. 냉커피에서 참고요. 예. 그리고 어디서 이제 내 그 컵을 집에서 안 갖고 왔을 때는 에휴 커피 참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아예 마시지 예, 않겠다. 예.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는 겁니다. 예. 이상은 뭐 멀리 있고 좋죠. 하지만 현실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네. 하나하나를 바꾸면서 내가 거기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천만 명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우리 쓰지 맙시다. 동의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어떤 사람은 그 일본의 이모 원숭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01마리 원숭이인데 이모라는 원숭이한테 흙이 묻은 고구마를 준 거예요. 아주 예. 그 원숭이 집단에 거기 이제 우두머리가 딱 있죠. 그런데 1년생 이모 안무 원숭이가 예. 바닷머리에 닦아먹는 거예요. 예. 아니 이거 뭐 시시하게 닦아먹으니까 우두머리가 책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모르는 척했죠. 근데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바다에 네. 닦아먹으면 이제 짭짤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닦아먹는
어디가 좀 들어가서 101마리쯤 됐을 때 네. 그 전체 1%쯤 된답니다. 그때 왕초가 쓱 닦아 먹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즉시 쫙 닦아 먹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닦아 먹는 게 네. 좋은 거죠. 눈치 보느라고 안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닐을 안 쓰기 시작하면 예.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이게 뭐 이런 마음속에 부담감 같은 거, 부채의식 네. 같은 게 있는데 어느 정도 돼서 그다음에 안 하기 시작하면 쫙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일단 그 GMO 문제 제일 첫 시간에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식량 문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농업에도 스마트 농업이 있다. 네, 뭔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농업에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삼농이라고 하는데 네. 농업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농민이 빠진 농업. 지금 스마트 농업은 농민이 없어요. 네. 그건 이게 상업일 뿐입니다. 농촌이 있어야 돼요. 농민, 농촌. 그리고 농업. 이게 네. 같이 있어야지 이게 삼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네. 근데 지금은 뭐 그거는 자본이 투여된 거고 모든 게 자동화돼 있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 그 수경 재배라고 하지 않고 요즘 양액 재배라는 말을 쓰던데 한 방울 한 방울 거기서 식물이 필요한 걸 계산해 가지고 똑똑똑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는 미생물도 못 들어오게 철저하게 차단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뭐 해충은 물론이고 뭐 곰팡이도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안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왜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린 그 많은 생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살았던 거예요. 예. 이게 더워지니까 열대 과일을 심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그 열대 과일에 어우러지는 미생물이 있어요. 땅에. 아,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 과거에 어떻게 농사 졌느냐? 사실 사람이 확 늘어나고 농토가 망가진 거는 그 새로 다 된 농기계. 예. 농기계 뭐 지금 이 거대한 농기계까지 안 가더라도 예. 삽이나 이런 걸로 땅을 파면서 경운을 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작했을 때 만년 전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불과 한 500년 전만 해도 중남미에 살고 있는 이제 원주민들 그들은 네. 나무로다가 이렇게 쭉 긁어가지고 농사를 졌다고 하는데 예. 그대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땅에다 나무로 이게 파집니까?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시대에는 땅이 아주 부드러워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대로 가보자.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발밑의 혁명이라는 건데요. 내 발 밑에 땅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미생물이 살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곰팡이가 살게 되면, 곰팡이는 사실은 우리가 먹는 곡식들은 탄소 정화작용으로 탄소를 모아준 거예요. 예. 땅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땅 밑에 있는 탄소는 거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흡수해가지고 미생물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고 그 미생물들은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네. 그럼 식물이 건강해지고 이런 걸로 지금까지 수억 년 동안 있어왔다면 그대로 흉내내보자 하는 노력을 제시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건 무경원. 근데 사실은 뭐 말이 그렇게 쉽지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 돼요. 네.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요. 아, 농사나 짓지 뭐 이거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사실은 가장 기본 아닌가요? 우리 먹는 게?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죠. 그들이 고맙고 예. 그리고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러면 그분도 내 농사 짓는 게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생각을 갖겠죠. 농민들이 땀 흘려서 땅에서 농사 지은 것들이 우리 식탁에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GMO니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사과가 갈변하죠. 갈색으로 그냥 잘라놓으면 네. 우린 그 전에 다 먹죠. 그 감자도 이렇게 갈아놓으면 색깔이 변하죠. 변했죠. 예. 그걸 생명과학으로 안 변하게 만드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자연스럽지 못한 그건 거죠. 기업이 좋은 겁니다. 기업이 한꺼번에 이게 과자를 만들려니까 달라붙지 않아야 되죠.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집에서 막 프라이팬에 만들고 하면서 달라붙기 전에 다 나눠서 먹고 하지만 네. 기업에서는 그러면 상대 기업한테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달라붙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 편의점에서 먹는 김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는 밥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서 못 먹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 냉장고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러네요. 안 딱딱하네요. 왜 안 딱딱하냐? 그거 우리 몸에 들어가도 그럴 거 아니에요. 와. 그 도시 어린이들이 눈동에는 파리가 달라붙지 않는다. 신기하네요. 아는 거예요, 파리는. 우리는 하도 오염된 걸 하도 먹어가지고 피자니 뭐니 그냥 그 공장에서 만든 것들 그 뒤에 모르다가 해서 그냥 가공해가지고 만든 것들만 그 입에서 다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네. 이게 복합오염이 된 거예요. 뭐가 원인인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누가 하고 만드느냐. 예를 들면 주택이 모자란지 모자라지 않은지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할 때 주택업자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업자는 공급 문제는 좀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주택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모자라면 더 네네. 만든다고. 도로도 더 만들면 되고 주차장도 더 만들면 되고 네. 계속 더 만들고 더 만들고 더 만들고 그러면 에너지 더 쓰고. 근데 주택이 모자라는 거에 대한 논의를 주택이 없는 사람하고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네요. 네. 주택이 없는 사람과.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을 그 마스크 생산하는 기업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당장 컬럭컬럭 거리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네. 그러면 서로 공감하고 대책도 만들고. 사실 마스크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돈 벌려고 해서 그렇지 자기도 콜락콜락 거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대안을 만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그래서 그 대안을 아주 손쉬워요. 저도 과학자지만 과학자한테 묻지 말라. 소비자하고 물어봐라. 그 소비자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생각하는 여성들,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 근데 우리 너무 서두르는 느낌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부도 너무 앞서가지 말고 우리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이 개개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더 좋아져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판단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정책한테 묻고 예. 충분히 고민하고 네. 시간을 갖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1%쯤 되면 아까 이게 2%쯤 세상이 이해하게 되면 네. 행동하면 세상은 바뀐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 학자로서 환경운동가로서 이 생태 공동체를 위해 한 길을 걸어오신 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녹색 사회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소장님 3회에 걸쳐서 굉장히 귀중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힘들더라도 예. 유머를 잃지 마시고 유머를 잃지 말고요. 네. 그리고 내 발은 현실에 있어요. 이상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조금씩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저는 고기를 안 먹는다. 지식주의자냐 그럴 필요 없고 네. 뭐 고기를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식당에 가면 고기 아닌 거 먹고 그렇지 않은 데 가서는 고깃집 가도 딴 거 많아요. 네. 또 먹고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그 가치를 설명해주고 이해하고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상을 좀 멀리 보더라도 현실에서 조금씩 바꿔보자. 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Think 글로벌리, 예. Act locally라는 말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역에서 행동하되 생각은 좀 멀리 보자. 네. 생각은 7세대까지 보고 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바꿔보자. 자동차 낡았으니까 새 걸로 바꾸지 말고 이참에 없애보자. 자동차 없으니까 세상 없이 편해요. 네.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 흐느적거릴 권리도 있고요. 흐느적거리고 자동차 탔다가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서 있는 경찰이 안 무섭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생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법률방송 초대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분을 모시고 또 가치 있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